혹시 자녀 중 이런 말 한 적 있으시죠? 아버지, 삼성전자 아직도 안 사셨어요? 지금 안 사면 후회하신다는데요. 이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셨던 분 아마 한두 분이 아니실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본인만의 투자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제 주변에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2021년에 주변에서 다들 주식으로 돈 번다고 하니까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급하게 주식에 넣으셨대요. 그때 분위기가 워낙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문제는 그 돈이 23년 안에 써야 할 돈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손해를 보면서 팔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는 주식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을 쉬신대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네요. 여러분, 2023년에 삼성전자가 6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주변에서 반도체 망했다, 중국한테 다 뺏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무서워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았대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19만 원이에요. 거의 3배가 된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그때 왜 팔았을까 하면서 후회를 하신대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본인의 기준 없이 남의 말을 따라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세대가 투자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자녀 말을 무시하자니 섭섭해할 것 같고 그렇다고 따라하자니 뭔가 불안하고요. 지인 모임에서나 요즘 하이닉스로 좀 벌었어 이런 말 들으면 괜히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뉴스를 켜면 반도체 사상 최고가 슈퍼사이클 도래 이런 제목이 쏟아지니까 더 조급해지죠.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면 10중 8구 후회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젊은 세대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3040대는 투자해서 크게 잃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어요. 앞으로 2030년 더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달라요. 지금 가진 돈이 앞으로 2030년 동안 써야 할 생활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같은 주식을 사더라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준 없이 남 따라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젊은 세대보다 우리가 훨씬 더 뼈아파요. 잃어버린 돈을 다시 벌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에서 삼성전자 사라,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그건 제가 결정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 세대가 이런 투자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지 그 생각의 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 영상에 그 답이 있어요. 앞으로 자녀가 주식 사라고 할 때, 지인들이 요즘 뭐가 오른다고 할 때 휩쓸리지 않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정보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뉴스를 보면 반도체 하는데 왜 갑자기 반도체가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해요. 요즘 챗GPT라는 거 들어보셨죠? 컴퓨터한테 질문하면 사람처럼 대답해주는 거요. 또 요즘 스마트폰에도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서 사진 찍으면 알아서 보정해주고 말로 명령하면 알아서 일정 잡아주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엄청나게 빠르고 성능 좋은 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바로 반도체예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스마트폰 없이 카카오톡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가 꼭 있어야 해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챗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돌리려면 반도체라는 부품이 꼭 필요해요. 반도체가 없으면 인공지능 서비스 자체가 안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앞다퉈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구글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중국 기업들도 하고 온 세상이 인공지능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를 누가 만드느냐? 세계에서 반도체 메모리 분야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특히 요즘 인공지능에 꼭 필요한 특수한 반도체가 있는데 이름이 좀 어렵지만 HBM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우리말로 하면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한꺼번에 엄청 많이, 엄청 빠르게 보낼 수 있는 특수한 메모리예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차선이 2개인 고속도로가 있고 차선이 20개인 고속도로가 있다고 해봐요. 어느 쪽이 차가 더 많이, 더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20개짜리죠. HBM이 바로 차선이 20개인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데이터가 엄청 많이,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 컴퓨터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HBM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바로 SK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도 만들고 있고 최근에 기술력을 많이 끌어올렸어요. 자, 그러면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숫자로 한번 볼게요.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를 내는 WSTS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4년에 6,305억 달러였어요. 그게 2026년에는 9,750억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해요. 우리 돈으로 대략 환산하면 2024년에 약 800조 원 정도 시장이 2026년에는 1,20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2년 사이에 400조 원 넘게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더 빠르게 크고 있어요. 2026년에 30% 넘게 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왜 이렇게 빠르게 크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려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서버를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 서버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의 큰 금융기관 발표를 보면 2026년에 디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전년 대비 33% 오를 거라고 해요. 모건 스탠리라는 또 다른 유명한 금융기관은 더 공격적으로 봐서 62%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해요.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회사들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왜냐하면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거의 고정이거든요. 공장 돌리는 비용, 직원 월급, 기계 유지비, 이런 건 반도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판매 가격만 오르면 그 오르는 만큼이 거의 다 이익으로 남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70원이 든다고 해봐요. 그걸 100원에 팔면 30원 남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서 130원에 팔면요. 비용은 여전히 70원인데 60원이 남아요. 이익이 2배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이익은 훨씬 많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예요. 실제로 SK하이닉스의 2025년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32조 8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무려 19조 2천억 원이에요. 영업이익률이 58%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원 벌면 58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보통 회사들 영업이익률이 10%만 돼도 잘 버는 거라고 하는데 58%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삼성전자도 2025년 4분기에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2026년 2월 19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종가가 19만 원이었어요. 사상 최초로 종가 기준 19만 원을 넘은 역사적인 날이었죠. 장중에는 19만 900원까지 올라갔어요. SK하이닉스는 같은 날 89만 4천 원에 마감했어요. 역대 최고점인 93만 1,000원 근처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에요. 코스피 지수 전체도 5,600선을 돌파했어요.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세대가 어떤 관점으로 이 상황을 봐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대부분은 젊은 투자자들 기준이에요. 지금 사야 한다, 목표가가 얼마다, 얼마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고려해야 할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에 쓰는 돈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3040대가 투자하는 돈은 대부분 여윳돈이에요. 월급 받고 생활비 쓰고 남는 돈으로 투자하잖아요. 설령 그 돈을 다 잃어도 다음 달에 또 월급이 들어와요. 물론 아프겠지만 생활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이 앞으로 2030년 동안 써야 할 생활비인 경우가 많아요.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게 투자 손실은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뼈아픈 거예요. 잃어버린 돈을 다시 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대가 투자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안전 마진이에요. 안전 마진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돈을 잃어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총 저축이 2억 원 있다고 해봐요. 그 중에 1,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다면 설령 그 1,000만 원이 반토막 나서 500만 원이 되어도 나머지 1억 9,500만 원은 그대로잖아요.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억 원 중에 1억 5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는데 그게 반토막 나면 어떻게 될까요? 7,500만 원만 남는 거예요. 갑자기 노후 생활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이 돈이 없어져도 나는 앞으로 3년, 5년 동안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라면 그 돈은 투자하면 안 되는 돈이에요.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도, 아무리 반도체가 오른다고 해도 생활비를 투자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시간 지평이에요. 시간 지평이라는 건 이 돈을 얼마나 오래 묻어둘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단기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2024년 7월에 88,000원까지 올랐다가 그해 11월에 5만 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거의 40%가 빠진 거예요. 만약 8만 원대에 샀는데 한 달 뒤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했다면 큰 손해를 봤겠죠. 그런데 8만 원대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19만 원이 됐으니까 2배 넘게 이익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기다릴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물어봐야 해요. 이 돈은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안 써도 되는 돈인가? 1년 안에 병원비로 써야 할 돈, 2년 안에 자녀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할 돈, 이런 돈은 주식에 넣으면 안 돼요. 급하게 팔아야 할 때 손해볼 확률이 높으니까요. 세 번째는 심리적 내성이에요. 심리적 내성이라는 건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투자에서 가장 큰 손실은 바닥에서 겁에 질려 파는 것에서 오거든요. 주가가 20%, 30% 떨어지면 정말 무서워요. 뉴스에서는 폭락이라고 하고 주변에서는 망했다고 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그때 겁이 나서 팔아버리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팔고 나면 주가가 다시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후회가 밀려오죠.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솔직하게 물어봐야 해요. 내가 산 주식이 30% 떨어져도 잠을 잘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라면 투자 금액을 줄이는 게 맞아요. 잠 못 자면서 투자하는 건 건강에도 안 좋고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이 돈이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가? 둘째, 이 돈을 3년에서 5년 동안 안 써도 되는가? 셋째, 30%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 돈은 투자해도 되는 돈이에요. 하나라도 아니라면 투자 금액을 줄이거나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젊은 세대와 우리 세대는 투자 목표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성장을 추구해요. 지금 1,000만 원이 10년 뒤에 5천만 원이 되는 걸 기대하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성장보다 안정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불리기보다는 가진 돈을 잘 지키면서 매달 일정한 생활비가 나오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눈여겨볼 게 있어요. 바로 배당이에요. 배당이라는 건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은행 이자 받는 것처럼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요즘 배당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벌어들인 돈의 50%를 주주한테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어요. 매년 정기 배당으로 9조 8천억 원을 지급하고 2025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1조 3천억 원 규모의 특별 배당도 결정했어요. 5년 만에 특별 배당이에요. SK하이닉스는 더 파격적이에요. 2025년 총 배당금이 주당 3,000원이에요. 기존에 1,200원에서 1,500원 사이였는데 거기에 특별 배당 1,500원을 더 얹은 거예요. 총 2조 1,000억 원 규모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SK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당 3,000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 SK하이닉스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다면 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500주면 150만 원이에요. 물론 주가가 89만 원이니까 100주를 사려면 8,900만 원이 필요해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주가가 19만 원이니까 100주 사는데 1,900만 원이 필요해요. SK하이닉스보다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죠. 그런데 배당 투자의 장점이 뭐냐면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회사가 어려워지면 배당을 줄이거나 안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큰 회사들은 웬만하면 배당을 유지하려고 해요. 주주들한테 약속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이런 대형 우량주에 투자할 때는 주가가 얼마나 오를까만 볼 게 아니라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도 함께 보면 좋아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출렁여도 매년 배당이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지거든요. 이게 바로 젊은 세대와 다른 우리 세대만의 투자 관점이에요. 성장보다 안정, 시세 차익보다 꾸준한 현금 흐름.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바라보면 남들이 지금 사라 말라 해도 휩쓸리지 않고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5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걸 자기 점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돈이 없어도 앞으로 3년간 생활할 수 있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비는 투자하면 안 돼요. 투자에 쓸 돈은 정말 여윳돈이어야 해요. 여윳돈이 뭐냐면 이 돈이 당장 내일 사라져도 내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 돈이에요. 만약 이 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진다면 그건 여윳돈이 아니에요. 그 돈은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두세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주가가 반토막 나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주식 투자는 오르락 내리락의 연속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주식도 30%, 심지어 50%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2024년에 8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거의 40% 떨어졌어요.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시기에 크게 출렁였고요. 그때 무서워서 팔았던 사람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버텼던 사람들은 지금 큰 수익을 보고 있고요. 문제는 떨어질 때는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뉴스에서는 폭락이라고 하고 전문가들은 더 떨어진다고 하고 주변에서는 빨리 팔라고 하고요. 그때 버틸 수 있으려면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본인 성격상 그런 상황에서 버티기 어려우실 것 같으면 투자 금액을 줄이는 게 나아요. 적게 투자하면 떨어져도 덜 무섭거든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왜 이 주식을 사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남들이 사라고 해서 뉴스에서 오른다고 해서 이런 이유로 사면 나중에 흔들려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 남들이 팔라고 하고 뉴스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주식을 사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달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삼성전자는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고 인공지능 시대에 메모리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서 산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용 고급 메모리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몇 년간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 같아서 산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주가가 떨어져도 단기적으로 출렁이는 거지 내가 산 이유가 바뀐 건 아니니까 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언제 팔 것인지 미리 정해두었는가?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이 주식 살 때는 열심히 고민하는데 팔 때는 별로 안 생각해요. 그러다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팔고 떨어지면 손해보기 싫어서 안 팔아요. 결국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살 때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얼마까지 오르면 팔겠다. 또는 얼마까지 떨어지면 손절하겠다. 또는 몇 년 동안 보유하고 그 후의 상황을 보겠다. 이렇게 미리 기준을 정해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19만 원에 샀다면 25만 원이 되면 절반을 팔아서 이익을 확정하겠다. 또는 5년 동안은 무조건 보유하고 배당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요.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이 투자가 전체 자산의 몇 %인가? 이게 분산 투자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한 군데에 다 넣으면 위험해요. 만에 하나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다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통 한 종목에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이상은 넣지 말라고 해요. 예를 들어 총 자산이 2억 원이면 삼성전자에 넣는 돈은 많아도 4천만 원 이내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원칙적인 이야기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종목에 올인하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자, 이 5가지 질문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 이 돈이 없어도 3년간 생활할 수 있는가? 둘, 반토막 나도 버틸 수 있는가? 셋, 왜 사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넷, 언제 팔 건지 미리 정했는가? 다섯, 전체 자산의 20% 이내인가? 이 5가지 질문에 다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으면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해요. 하나라도 아니라면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아요. 이제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또 다르잖아요. 더 사야 할까? 지금 팔아야 할까? 그냥 들고 있어야 할까?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예전에 사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난 경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6만 원이나 7만 원대에 사셨다면 지금 19만 원이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수익이 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원금 회수 전략을 추천드려요. 원금 회수 전략이 뭐냐면 투자한 원금만큼만 팔아서 돈을 빼고 나머지는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를 7만 원에 100주 사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투자 원금이 700만 원이에요. 지금 주가가 19만 원이면 100주가 1,900만 원이 됐어요. 여기서 37주만 파세요. 37주 곱하기 19만 원이면 703만 원이에요. 대충 원금 회수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63주가 남잖아요. 이 63주는 사실상 공짜로 얻은 주식이에요. 원래 투자한 돈은 이미 다 빼놨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엄청 편해져요. 앞으로 주가가 떨어져도 어차피 원금은 뺐으니까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더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큰 스트레스가 없어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최근에 사서 본전이거나 약간 손실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 SK하이닉스를 지난 1월 말에 90만 원 넘게 주고 사셨는데 2월 초에 87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마음 졸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89만 원이면 거의 본전이거나 약간 손실인 상황이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심리가 복잡해요. 드디어 본전 왔으니까 팔아야 하나? 아니면 더 오를 테니까 들고 있어야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매몰 비용 오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매몰 비용 오류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얼마에 샀는지가 미래 결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90만 원에 샀든 70만 원에 샀든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주식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하는 거예요. 본전 심리 때문에 파는 것도 잘못이고 본전 심리 때문에 안 파는 것도 잘못이에요.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지금 현금이 890만 원이 있다면 지금 가격인 89만 원에 SK하이닉스를 10주 살 거야? 만약 대답이 응, 살 거야라면 계속 들고 있는 걸 고려해보세요. 근데 안 살 것 같다면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과거에 얼마에 샀는지는 미래 주가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의 전망만 보고 결정하세요. 세 번째는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경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지금 더 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추천드려요. 분할 매수라는 건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나눠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단기적으로는 출렁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19만 원인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17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또 사면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더 투자하고 싶다면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250만 원씩 4번에 나눠서 사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든 5%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사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고점에 한 번에 몰빵해서 물리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분할 매수가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 리스크는 가격 조정 가능성이에요. 2026년에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2026년 이후에는 공급사들이 생산 능력을 늘리면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꺾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026년 이후 HBM 가격이 경쟁 심화로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가 있어요. 두 번째 리스크는 후발주자예요. 지금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미국의 마이크론이 추격하고 있고 중국 업체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후발주자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이 붙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지정학 리스크예요. 미중 무역 갈등, 대만 리스크,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같은 변수들이 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중국향 장비 반입 규제를 강화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다행히 올해 1월에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 1년 단위 연장 라이선스를 승인했대요. 당장은 문제없지만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네 번째는 레버리지 리스크예요. 지금 신용잔고가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삼성전자 신용잔고가 약 1조 9,800억 원, SK하이닉스가 약 1조 6,300억 원이래요. 빚내서 주식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건 주가가 오를 때는 상승 에너지가 되지만 떨어질 때는 반대 매매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출렁일 수 있어요. 이 점도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반도체 주식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질문의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가진 돈이 얼마인지, 그 돈이 언제 필요한 돈인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투자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삼성전자 사세요, SK하이닉스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대신에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을지 그 생각의 틀을 말씀드린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확신이에요. 나는 맞아, 이건 무조건 올라,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확신 말이에요.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예상 못한 변수가 튀어나와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 예상 못한 일들이 터지면 시장은 흔들려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같이 흔들리고요. 그래서 확신하지 말고 대응해야 해요.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대응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대응하는 거예요. 미리 시나리오를 생각해두는 거죠. 여기까지 오르면 일부 팔아서 이익 확정하겠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겠다. 이렇게요. 이게 투기와 투자의 차이예요. 투기는 감으로 해요. 오를 것 같아서 사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아요. 남들이 산다니까 따라 사고 남들이 판다니까 따라 팔아요. 투자는 기준이 있어요. 왜 사는지 알고 언제 팔지도 알아요. 기준에 맞으면 사고 기준에서 벗어나면 팔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기준대로 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거예요.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세요. 남이 사라고 해서 사지 말고 남이 무섭다고 해서 팔지 마세요. 왜 사는지, 언제 팔 건지, 얼마나 투자할 건지 이런 기준을 스스로 정하세요. 그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젊은 세대는 잃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지만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익률보다 안전이 먼저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투자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예요. 주식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주가만 쳐다보고 가족한테 짜증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돈 버는 것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투자는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하는 거예요. 투자 때문에 삶이 불행해지면 본말전도죠.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기준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투자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 반도체 시장이 뜨거운 건 사실이에요. 인공지능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수혜를 보고 있어요. 실적도 역대급이고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둘째, 하지만 우리 세대는 젊은 세대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안전 마진, 시간 지평, 심리적 내성 이 세 가지예요. 셋째, 투자 전에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 돈 없어도 3년간 생활할 수 있는가? 반토막 나도 버틸 수 있는가? 왜 사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언제 팔 건지 정했는가? 전체 자산의 20% 이내인가? 넷째,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황에 맞게 대응하세요. 많이 오르셨으면 원금 회수 전략, 본전 근처시면 앞으로의 전망만 보고. 판단, 추가 매수 고민이시면 분할 매수.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남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여섯째,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세요. 일곱째, 투자보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해요. 돈 때문에 불행해지면 안 돼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세대한테 진짜 필요한 정보들 계속 나눠드리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투자 결정 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